2017년 4월 13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제 파괴, 경제 몰락, 금융 부도 사태로 인해서 비정규직, 자영업자 몰락, 중소기업 완전한 도산으로 증명 증거된, 또 아침 저녁으로 뉴스 보도에서 언론에서 경제 재기는 불가능하다, 경제 호황의 시대는 끝났다, 앞으로의 세상은 더욱더 어려운 경제 침체와 경제 몰락의 세상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예측이고, 또한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작자들 또한 암울한 국제 정세로 인해서 세계적인 정치 무대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암담해지고 있다 라고 예측들을 하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모두가 중앙은행을 가지고 있지요. 중앙은행에서 모두 각 나라의 경제를 살림살이하고 있지요. 대통령은 꼭두각시이고 허수아비임을, 또 상권 분립은 그들의 풍자놀이에 꼭두각시됨을 분명하게 증명을 하고 있지요. 대한민국 예를 들어 봅시다. 한국은행에서는 나라에 국채를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줍니다. 또 빌려준 돈을 한국은행에서 나라에서 받을 때, 한국은행에서 나라에 빌려준 돈을 받을 때는 세금을 한없이 폭등시키게 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세금으로 갈취, 강탈, 노략으로 탄압을 하도록 배후 조종자의 역할을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죠. 더욱 사악한 것은 한국은행이 국채만 나라로부터 담보를 받는 것이 아니고 최단기간의 당좌 수표를 발행해 줘서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이내의 아주 짧은 기간 범위 내에 대출을 정부에 해줍니다. 그럼 정부에서는 갚을 길이 없으니까 이자를 갚기 위해서 다시 빚을 내고, 이자를 갚기 위해서 다시 빚을 내는, 그래서 우리 뉴스 보도에서 많이 듣고 보았듯이 자손들이, 앞으로의 자손들이 더 큰 빚더미에 올라앉아 최악의 비참한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들 예측을 하지요. 한국은행은 당좌 수표를 국가에 발급해 주는 목적이 국가에서 한국은행과 약속한 단기간 내에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폭등시켜 갈취하는 방법으로 갚지 않으면 한국은행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부도시키고 망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공갈 협박용 유협의 도구로서 당좌 수표를 발행해 주는 것이지요. 삼권 분립, 대통령, 국회, 법원, 또 모든 정보를 한 손에 거머쥔 국정원, 검찰청 등은 국민을 위한 일꾼이 아니고 한국은행의 꼭두각시
하수인되고 허수아비 된 국민의 탄압자로서, 국민을 억압하는 자로서 국민의 원수이고 국민의 반역자이고 국가의 내국노됨을, 국민의 대적자이고 국가의 대적자됨을 분명히 삼권분립의 행적과 국정원과 검찰청의 행적에서 분명하게 증명을 받고 있지요. 이제는 더 이상 삼권분립의 죄악을 용납해서는 안 되지요.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이 직접 돈을 찍어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 절대 권리를 대통령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고 돈을 공급하는 그 권한을 대통령이 갖지 못하고 한국은행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이죠. 분명히 증명을 뉴스 보도에서 증명받고 있죠. 2017년 4월 13일 현재 한국은행에서 발급하는 돈을 정부에서 발급을 하면 시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외환은행, 수협, 농협 등 시중은행이 국민들에게 이자를 받을 수 없고 또 담보와 보증을 요구할 수도 없으며 신용 등급과 신용 불량이라는 사악한 내규의 법규된 제도를 만들 수가 없지요. 국가에서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으로 한국은행에 명령을 하고 집행을 해서 돈을 발급하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한국은행에 주었다고 하는 것은 또 그 사실을, 그 내막 전체를 국민들에게 감추고 있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한국은행이 국가기관이고 국가행정부 소속인 줄 알고 있고, 또 여러 법조문에 보면은 마치 한국은행이 국가기관인 것처럼,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처럼 형식적인 연극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한국은행은 분명히 특수법인으로서 개인이 주인이지요. 개인이 주인인데 주인이 누구인지를 끝까지 감추고 있죠. 이렇게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된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외환은행, 농협, 수협 등 시중은행 모두와 삼권분립은 공모착당하여 연합하고 장단 맞춰 국민을 탄압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국민을 강탈 노략한 국민의 원수, 국민의 반역자, 국민의 배신자, 국가의 내국노, 국가의 원수로 증명되었기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의 권위로 완전하게 진멸시켜 두 눈을 뽑고 혀를 뽑고 뼈마디를 자르고 목을 베는 완벽한 진멸로
완전한 승리를 국민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예수님의 권위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왕국을 완전하게 건국한 후 진정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왕국 운행을 새로 설립하여 이자 없고 담보와 보증이 없는 신용 등급과 신용 불량이라는 말이 영원히 사라진, 그럼으로써 지금까지 모든 가계 부채와 사업자금 채무가 전액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전액 탕감받고 은행의 억압과 경제 몰락의 탄압에서 벗어나고 진정 자유로운 왕과 같은 진정한 풍요로운 생활을 만끽하면서 거룩한 쾌락된 진정한 풍족한 생활을 만끽하면서 예수님께 경배 올리는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증거 증명된 사탄의 종된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의 악습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멸절시켜 세금이 없는 세상, 세금으로 국민을 강탈하고 노력한 사악한 사탄의 제도인 삼권 분립의 탄압의 정책인 세금을 완전히 뿌리채 없애버리고 진멸시키는 예수님의 완벽한 승리의 전략 전술을 실행하여 영원한 예수님 왕국을 완성할 수 있도록 사탄의 전략 전술의 기본이 되었던, 그래서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이 국민들에게 이자를 담보와 보증을 요구했고 신용 등급과 신용 불량이라는 악의 제도로 탄압을 했던 그들의 전략 전술된 악의 법령, 한국은행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국채법 등 10개의 법령을 요약, 간추려서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국민을 속였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국민을 갈취했고 강탈했는지를 탈탈 털어서 면밀하게 정확하게 파악한 후 그들을 완벽하게 진멸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전략 전술은 무엇이며 어떠한 전략 전술을 무엇으로 실행하여 완성하고 국민이 꿈꾸는 새로운 새 세상, 이자 없는 세상, 담보와 보증이 필요 없는 세상, 신용 등급과 신용 불량이라는 악의 제도가 없는 세상, 세금으로 강탈당하지 않는 세상, 세금이란 제도가 완전히 없어진 세상을 건설할 수 있는 필승의 전략 카드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의 권위로 완벽하게 증거 증명받을 수 있는 자료를 증거 증명하겠습니다. 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
국가 기반 시설을 말하는 것이죠. 국가 기반 시설을 주도하는 것은 공기업이죠.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라고도 칭하는 왈, 공사, 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산재 처리 담당하는 근로에 관계된, 고용에 관계된 기관으로서 근로복지공단은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공단이죠. 또 공사로서는 우리가 전력공사, 통신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토지개발공사 등등, 공사라는 이름, 무슨 연구소 뭐 이런 이름으로 하고 있죠.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민영화라고 그러고, 또 주식시장에 상장시켜 가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투자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해서 외국인 지분주를 많이 확보하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외국인 자본가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지분율을 많이 확보해서 진정한 국민을 위해서 이 사회 기반 시설을 할 수 없도록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모 착당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기업을 완전히 똥값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얘네들이 헐값으로, 외국인 투자애들이 헐값으로 공기업을 몽땅 뺏어가죠. 예. 정상적으로 거래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헐값으로, 똥값으로 전부 다 뺏어가죠. 그래서 나라의 모든 재산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다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국가 채무라 그러면 이 공기업이 몽땅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다 빼앗긴 상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 기관이 정부 부처 이름으로 국가 기반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죠. 뭐 도로공사, 항만공사, 통신공사, 철도공사, 뭐 항로공사, 뭐 이런 거 정부 부처는 행정만 다는 거야. 그 밑에 공기업들이 뭐 있다, 그 사업 시행자로 해가지고 발주를 일으키면은 민간 기업인들이 거기에 수의 계약이라든가 뭐 공개 계약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계약 절차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주체는 이 사회 기반 시설,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라고 그러지만 민영화를 시키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민영화라고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외국인 자본가들에게 나라의 모든 재산을 팔아먹는, 매국노화 만드는, 전 국민을 매국노화 만드는, 전 국민을 국가의 반역자로 만드는 그러한 음모와 계략이 담겨 있는 이 법령이죠. 예. 그래서 나라를 완전히 통째로 파괴시키는, 파멸시키는 그러한 숨은 계략이 숨어 있는, 공기업 하면 공기업이 빚을 지는 데는 한국은행과 외국인 투자자, 외국 법인, 이런 외국은행, 이런 데서 빚을 내죠. 외채를 빌려오고 한국은행에서 또 돈을 빌려오고 그러는데, 결국은 빚으로 올가매 가지고 똥값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냥 외국인 자본가들한테 나라의 모든 재산을 팔아먹는, 헐값으로 팔아먹게끔 만들어가는, 말은 그럴싸하죠.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말은 민간 투자법이라고 그러지만 여기에 숨어 있는 음모와 계략은 국민을 경제 노예화하기 위한 음모가 숨어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여기 사회 기반 시설, 국가 기반 시설은 공기업이 주도한다 그랬죠. 공기업, 공공기관. 그래서 이번 목록에는 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다음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말은 그럴싸하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모두가 다 민영화시키는, 나라 재산을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모두 다 팔아먹게 만들어서 전 국민을 내국노로 만들고 전 국민을 반역자로 만들어서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없게끔 만드는,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없게끔 스스로가 죄인이야. 국가의 반역자의 죄인이야.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몰락의 길을 가게끔 만드는 무서운 함정이 숨어있는 법이죠. 증거하겠습니다. 제1장 총치,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건 간판상 그렇고, 여기에 숨어있는 뜻은 사회 기반 시설, 즉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모든 산업 시설을 외국에 팔아먹기 위해서 공기업, 공공기관, 준정부기관이라고 칭하는 공사, 대표로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공사 또는 주택공사, 도로개발공사, 토지개발공사 등을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자본을 확보하자는 감언이설로 속여서 국가재산을 완전히 거덜내게 만들고자 하는 음모가 숨어있는 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받을 수가 있죠. 사회 기반 시설의 확충,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간판이고 속임수라고 그랬죠.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수없이 개정하고 그랬습니다. 1. 사회 기반 시설이란 각종 생산 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켜놓은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보십시오. 이렇게 쭉 수많은 목록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목록들 가운데 이 수많은 목록 사업을 실행하는 사업주가 있죠. 공기업이 있단 말입니다. 공공기관이 있단 말입니다. 공공기관이 사업주로서 발주를 일으켜서 수의계약이라든가 공개계약을 입찰 형식으로 해가지고 민간 업자를 선택해가지고 공사를 실행하는데, 그것이 전부 다 엉터리라는 얘기죠. 이제 쭉 목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로에 관계된 것, 철도에 관계된 것, 도시철도의 전철이죠. 전철에 관계된 것, 항만에 관계된 것. 항만에 관계된 공사가 얼마나 큽니까? 공항시설도 말할 수 없죠. 지금 각 지방자치제라 그래서 공항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죠. 댐 역시 지금 어마어마하죠. 수도, 말할 수 없죠. 수도에 관련된 거. 또 물의 재이용 촉진, 이런 거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공공기관들이 전부 다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국가 재산을 몽땅 외국인 투자자 빚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다 빼앗기는, 강탈당하는 거죠. 빚을 냈으니까 채권자에게 꼼짝 못해. 빚을 갚지 못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다 빼앗기는 거야. 하수도에 관련된 것, 공공하수 처리 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 하천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엄청나게 많죠. 어천 어항에 폐기물, 요즘 환경 보존이라 그래서 환경, 또 에너지 관리, 이래서 전기통신 분야에 얼마나 또 많은 관련되어 있는 공기업들이 있습니까? 전원개발 촉진법, 말할 수 없죠. 도시가스, 이거 여기에 말할 수 없이 많이 관련되어 있고, 집단에너지 사업, 정보통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이 국가 기반 이 정부 국가 기반 시설 아닙니까? 물류시설 뭐 말할 수 없죠. 예, 물류시설에 대해서 여기 자동차 운수법, 예, 자동차 운수법, 관광진흥법, 뭐 여기 주차장에 관련된 것. 그러니까 우리 보십시오. 우리 생활 전반에 관련돼 있는 모든 것이죠. 예. 우리 일반 대기업과 관련돼 있는 생활보다도 이 사회 기반 시설, 국가 기반 시설에 관련돼 있는 이런 이 공기업이 공공기관이 국민들에게 이 생활 전반에 더욱 많이 관련돼 있죠. 다시 말해서 대기업이 국민을 갈취하고 강탈하는 것보다도 부정부패가 넘치는 공기업에 관련돼 있는 모든 악행들이, 예, 결국은 국민들을 다 스스로 서로가 물고 뜯고 싸우게끔 만드는 공공기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죠. 대기업의 부정부패보다도 공기업에 관련되어 있는 부정부패,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그 근원에 대한 내역을 다시 아주 이렇게 절절하게 지금 이제 증명받을 수 있는 기회이죠. 수질, 가축 분뇨에 관한 자원 전략, 뭐 여기 쭉 나옵니다. 체육시설에 관계되어 있는 청소년 활동, 뭐 여기 전부 다 국가 기반 시설로서 여기에 관련되지 않은 국민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국민들이 앞장서서 지금 이거 정부 계략에 빠져서 이 정부 대통령과 국회 중앙정부부처가 한국은행의 꼭두각시단 말이야. 그래서 나라를 파멸로 이끌고 가는 그 숨은 계략에 국민들이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국민들이 앞장서서 지금 전부 다 스스로 이 공기업에 관련되어 있는 가족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 지방 가운데 어느 식구들은 다 공기업, 공공기관. 하여튼 이 정부에 관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없죠. 공무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공기업에 관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없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정부의 함정에 빠져서 나라를 파멸, 이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대법원, 검찰청, 국정원 얘들은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라를 파멸시키는 앞잡이로서 지금 음흉한 계략을 세워가지고 국민을 파멸로 끌고 가는데 국민이 앞장서서 행하는 거예요. 이 사회 기반 시설, 공공기관에 종속되어서 이렇게 지금 앞장서서 파멸로 이끌고 가고 있다. 파멸의 함정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그 속임수로. 뭐 박물관, 뭐 별의별 게 다 있죠. 예.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이 호흡하는 그 모든 것까지 얘네들이 다 관련시켜가지고 국가를 파멸시키는 겁니다. 국가 공간정보, 뭐 별의별 법이 다 있죠. 별의별 법이 다 있습니다. 국가정보화, 과학관의 설립, 이런 법들로 인해서 국민을 올가매는 거죠. 올가매서 완전히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나라재 외국인 투자자라 그러면 유대인 그룹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 그룹에 종된 자들에게 그냥 다 팔아먹는 거야. 유대인 그룹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사탄의 종된 자들이라 그랬죠. 로스차일드, 록펠러가 대장이 되어져서 하는 것. 계속 이렇게 다 증거가 되고 있죠. 계속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공기업들 수없이 많이 있죠. 공공주택, 영유아 보육에 관계되어 있는 공기업들도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공공의료, 신앙만, 문화예술.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국가 기반 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공기업들이 그냥 나라 재산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요 토론, 일요 심야 토론 이런 데서는 대기업만 문제 있는 것처럼, 그런데 실질적인 문제는 한국은행과 은행을 주축으로 해서 이 공공기관, 공기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문제 있는 부분을 잘라내야 돼. 그런데 정확하게 진단을 못하게끔 일요 토론이나 심야 토론, 토요 토론 이런 데서 엉터리 얘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증명받는 이 증거 목록, 이렇게 여기 관련된 것으로 해서 국가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쭉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법령에, 또 이렇게 많은 이 법령에 집행되는 이 공공기관들이 전부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지금 민영화라 그러면 전부 이 나라 재산을 전부 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팔아먹어서 빚으로, 외채로 나라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을 증명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뉴스 시간에 아침 저녁으로 또 신문 보도상에 그것이 이렇게 많은 거미줄같이 국민들을 올가매어서 국민들을 완전히 파멸시킨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 기반 시설 사업이라 함은, 이 사회 기반 시설 사업이라 함은 사회 기반 시설의 신설, 증설, 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쭉 나오네요. 중관청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 기반 시설 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쭉 우리 증거 받았죠? 민간 투자 사업,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거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다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고요하게 구글이나 다음, 그리고 네이버에 들어가서 법령들을 다 확인해서 검색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국세청, 검찰청, 국정원은 절대 국민의 편이 아니고 국민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사탄의 종된 사악한 무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알아야지 왜 그네들을 진멸시키고 없애야 되는지에 대하여 정확한 전략을 세울 수가 있고 그들을 완전하게 진멸시킬 수가 있는 전략을 국민들이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모르면은 안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사업 시행자란 공공부분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 투자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민간 투자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사용료란 사용료, 이용료, 요금 등의 명칭에 상관없이 사회 기반 시설의 이용자가 해당 시설, 나오죠?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 그걸 사용료, 이건 우리가 생활 속에 증거받는 것이고요. 공공부분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공공부문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 이름을 지칭하죠. 각종 공단, 아까 증명했죠.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도로공사 또는 전력공사, 통신공사, 근로복지공단, 이런 증거. 11. 민간부문이란
민간부문이란 공공부문 외의 법인, 외국 법인과 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외국 법인과 민관합동법인을 민관합동법인과 외국 법인을 포함한다 그랬어요. 민간부문이 12. 민관합동법인이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 쭉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쭉 해나갑니다. 전기통신 관련된 사업, 전파 사업, 학교시설 사업, 주택사업, 국토이용 계획 등등의 산림자원 등등에 관한 사업을 산지관리법, 국유림 경영 이런 거 쭉 나옵니다. 이거 다른 법률이란 사업 시행자가 민간 투자 사업을 추진할 때 관계 법률에서 인가,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가, 허가 등의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쭉 나옵니다. 금융회사, 은행에 따라 보십시오. 참 기가 막힙니다. 은행은 주식회사죠. 주식회사인데 어떻게 국가기반시설 공공기관에 들어갑니까? 이거 참 완전히 이거 이 법령을 엉터리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완전히 은행을 국가의 것으로 포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막 이 법 저 법에 그냥 되지도 않게끔 막 조작으로 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주식회사가 어떻게 이 목록에 들어와 있죠? 이게 순엉터리라는 얘기죠. 보십시오. 이거 참. 보십시오. 이게 다 조작입니다. 이거 다 국민을 눈멀게 해서 국민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앞장서서. 예, 얘네들이 다 앞장서서 국민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고 있죠. 진정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무것도 없죠. 예, 일하는 것처럼 신용은 내지만 실질적으로는 몽땅 빼앗아가는 역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빚더미로 나라를 완전히 몰락시키고 파멸시켜서 지금 국민들을 각종 세금으로 뜯어가게끔 만드는 이 앞잡이 행동 대원 역할들 하는 애들이죠. 얘네들이다.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요 네 번째입니다. 이거 참 다 간판이고 다 간판이고 일이 있어요.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회 기반 시설, 국가 기반 시설이 준공과 동시에 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뉴스 시간에 많이 보도되고 있죠. 소유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민간 사업자 앞으로 몽땅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야. 얘네들이 공사비 얼마 가지고 공사를 완료하면 그냥 소유권 자체가 그냥 민간 소유로 그냥 똥값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똥값으로 넘어간다는 얘기. 그냥 거저 준다는 얘기 한마디로. 누구한테? 외국인 투자자한테.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아직 여기 노골적으로 나오죠. 사회 기반 시설을, 이 사회 기반 시설이라는 건 국가 기반 시설이라고 그랬죠. 국가 기반. 지금 쭉 증거 받았죠. 증명받았죠. 준공과 동시에 사업 시행자에게, 민간 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넘어간다는 얘기죠. 국가 기반 시설이 어떻게 나라의 돈을 받아가지고 하면서 또 자기 돈 또 얼마 들여서 또 이제 했다고 해가지고 소유권이 넘어가면은 얘네들이 이제 이익만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온갖 거짓된 속임수 영업 전략으로 국민에게 갈취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갈취합니까? 폭리하는 거죠. 1원 투자했는데 100만 원 투자했다 그러고 10원 투자했는데 100조 투자했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냥 국민을 갈취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앞장서 일하고 있죠. 예, 앞장서 일하고 있다. 누가? 국민이 정부의 계략에 빠져서 국민이 나라를 파멸시키는 것인지도 몰라. 국민이 앞장서 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공공기관에 관련되지 않은 가족들이 없다.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너나 할 것 없이 공공기관에 가족 관련되어 있지 않은 국민들이 있습니까?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걸로 알아, 그 사람들. 그런데 그게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파멸시키고 나라를 완전히 몰락시키는 일에 앞잡이로 이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국민 스스로가 망하는 길로 지금 가게끔 얘네들이 이렇게 함정을 만들어 놓고 있다. 2장 사회기반시설 사업,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공공기관이 외자를 빌립니다. 또는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자금의 차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공공기관이 자금의 차입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빌리는 방법,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빌리는 방법, 외국인 은행에게 빌리는 방법, 이 방법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완전히 나라 재산을 거덜내게 하는 정부의 함정을, 중앙정부 부처의 함정, 국민을 위해서 만든 법령이라고 그들은 억지 주장을 하지만 그것은 속임수의 숨은 계략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를 하고 있죠. 나라에서 나라 돈으로 국민이 있는데, 나라의 자원으로 하고 있는데 왜 돈을 빌리느냐는 얘기야. 왜 또 돈을 빌리기 위해서 사채를 발행을 해야 하느냐는 얘기야. 이건 나라를 파멸시키기 위한, 나라를 완전히 파멸시키고 나라를 완전히 파괴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술책이고 계략이다. 중앙정부의, 왜? 중앙정부와 대통령, 국회, 그리고 국정원, 검찰청 등등이 모두 다 사탄에 종된 자들이기 때문에 국민을 탄압의 길, 국민을 억압의 길로 끌고 가기 위해서 어떤 수단으로? 세금 갈취로서 국민을 탄압하고 경제 몰락으로서 국민에게 봉급을 안 주죠. 비정규직, 전부 다 일자리 만드는 것도 다 썩은 일자리만 만들죠. 아주 더러운 일자리들만 만듭니다. 비정규직, 자영업자 몰락으로 인해가지고 돈을 뺏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은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대통령을 뽑는데, 선출되어 있는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은 국민과 공약으로 약속했던 거와는 다르게 국민을 죽음의 함정으로 들어가는 최고로 사악한 법령만 만들어서 경제 몰락으로 국민을 끌고 가는 증거의 목록들이죠. 법조문들이죠. 보십시오. 전부 공공기관에서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다. 사채를 발행해서 차입한다. 한국은행에서 빌리거나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결국에는 거저 다 뺏기는 것이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죠. 빚 못 갚으면 집, 부동산, 재산, 몽땅 다 거저 뺏기지 않습니까? 채권자에게 경매를 통해서. 그리고는 채권자한테 또 나중에는 형사고발 조치 당해서 징역까지 살게 되죠. 그렇게 완전히 몰락시키는 방법을 갖게 만들죠. 투영제사의 이런 건 다 간판이고 속임수의 간판입니다. 이런 건 다 속임수의 간판입니다. 한번 쭉 시간 내서 읽어보십시오.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상장 보십시오.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지분을 확보하도록 해서 똥값으로 만들기 위한 상투적인 술책이죠.
돈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처음에는 정당하게 주식을 매입을 해서 들어온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분이 확보돼서 그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똥값으로 그냥 회사 기능을 완전히 망치죠. 그래서 똥값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서는 거저 뺐죠.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야지만 공식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농락을 피울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도록 만들어가는 법령, 이거 굉장히 음모와 흉계가 가득 넘치는 조항들이죠. 공공기관, 나라의 재산을 관리하는 기업들이, 나라의 재산을 관리하는 기업들이 주식회사에 상장을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몽땅 뺏어갈 수 있게끔 왜 만드느냐는 얘기야. 이것은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함정이고 음모고 계략이라는 얘기죠. 정확하게 증거하는 대목 아닙니까? 보십시오. 투융자 회사 및 투융자 신탁회사,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뭐 한다. 39조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 요건을, 이건 다 형식적인 간판상의 표현들이고 실질적인 내막은 이렇다. 주식 또는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지체 없이 보십시오. 진행하여야 한다. 보십시오. 나라를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몰락시키는 것은 사악한 자본가들이 그 나라 재산을 몽땅 빼앗아야 돼. 그 나라 재산을 몽땅 빼앗을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인 방법은 주식 점유죠. 주식 점유입니다. 주식 점유라는 건 지분율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죠. 지분율을 많이 확보하면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좌지우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 재산을 모두 빼앗기 위해서는 똥값으로 만들어놔야 돼. 그러면 그 기능을 마비시켜야죠. 기능을 마비시키면 똥값으로 돼. 똥값으로 될 때는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외국인 자본가들이 다 빼앗아 간다. 빼앗아 가게끔 만들려는, 빼앗아 가게끔 만드는 그런 아주 악의적인 이 음모와 흉계가 숨어있는 법조문들 증거 아닙니까? 이건 뭐 다 그렇고. 이게 직접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10번째,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렇죠? 제가 증거를 했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내가 뭐 쭉 지금까지 설명했기 때문에 이런 법령이 있다는 것만 한번 보고 검색을 직접 해서 자세하게 한번 뜯어 보십시오. 구글이나 다음, 네이버에서 이렇게 제가 처음 첫 시간에 10개 법령을 제가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 10개 법령에도 많죠. 그런데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요약해서 그 10개 법령을 지금 축약으로 해서 이렇게 증거했는데 적어도 그 정도는 구글이나 다음, 네이버에서 직접 검색해서 한번 뜯어보십시오. 그러면 정부의 계략, 대통령이 국민의 편이 아니고 배신자고 역적 1호구나, 내국노로구나, 상권 분립, 국세청, 그리고 국정원, 검찰청, 얘네들이 국민을 위한 조직이 아니고 국민을 강탈하고 노력하게 만드는, 탄압하는 최고의 악질적인 권력자라구나. 아주 국민의 매국노요, 반역자된 집단이 바로 국정원이고 검찰청이라는 것을, 대통령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증명을 받을 것입니다. 이거 다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보십시오. 이런 것이 있다고 지금 이렇게 내가 화면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4, 50개 되는 동영상 관련 자료를 올렸습니다. 제가 올린 동영상 자료를 검색해서 증명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구글에서 검색을 제목, 비정규직, 중산층, 자영업자 강탈하는 공모 세력으로 검색을 하시면 제가 올린 4, 50개 되는 동영상 자료가 검색이 됩니다. 제가 4, 50개 이상 올린 동영상 자료가 검색이 됩니다. 또 검색 제목을 국민의 원수, 삼권분립, 대기업, 은행, 언론, 목, 배고를 검색하셔도 제가 올린 동영상 자료가 한 4, 50개가 검색이 됩니다.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 구글에서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올린 동영상 자료가 구글에서도 뜨고 유튜브에서도 뜹니다. 또 세 번째 제목, 오직 예수님 권위로 국민이 통치 경영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자료를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자료들을 올렸는지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올린 자료들이 이건 세월호에 관해서 올린 자료들입니다. 세월호에 관해서 올린 자료들이 이렇게 뜨고요. 또 제목을 보면은 12번 12번째라는 얘기죠. 13번째, 11번째. 자료들이 11번째 자료, 12번째 자료, 13번째 자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제목은 세월호 304명 공작 격침 학살 한 집단살인마 박근혜 목배고 인양 공모 작당 세력 국민의 원수된 삼권분립 은행 대기업 언론 목배누 국민이 통치 경영하라 예수님의 지상명령 지주봉이 올렸다고 그랬죠. 예수님 사랑교회 평신도 사역자 지주봉 예수님 사랑교회 평신도 사역자 지주봉 예수님 사랑교회 평신도 사역자 지주봉 전화번호 010-7744-7439 전화번호 010-7744-7439 그리고 메일 주소도 함께 표시해 넣었죠. 이렇게 제가 올린 동영상 자료 한 4, 50개가 쭉 이렇게 뜹니다. 제가 올린 동영상 자료가 이렇게 쭉 뜹니다. 이거 유튜브,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자세하게 증명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올린 자료들이 뜨죠. 이렇게 제가 올린 자료들이 뜹니다. 이렇게. 이건 몇 개만 지금 견본으로 지금 보이는 겁니다. 몇 개만 견본으로 지금 제가 증명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뜹니다. 유튜브, 구글 검색, 비정규직, 중산층, 자영업자 강탈하는 공모 세력, 국민의 원수, 삼권분립, 대기업, 은행, 언론, 목배고, 오직 예수님 권위로 국민이 통치 경영이라고 증거를 했죠. 그런데 검색창에 검색을 할 때 이 전체 제목을 다 입력을 하면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으로 제가 분리를 해놨죠.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으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중산층, 자영업자 강탈하는 공모 세력으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 국민의 원수, 삼권분립, 대기업, 은행, 언론, 목배고를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오직 예수님 권위로 국민이 통치 경영을 검색하셔도 자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